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 오전 9시입니다. 미국 워싱턴으로부터의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주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워싱턴의 연방지원에 기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용된 범죄 항목이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미국을 기만했다. 미국을 속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세 번째, 헌법상의 국민 권리를 침해했다 또는 박탈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찰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범 6명을 같이 기소했는데 이 공범 6명의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큰 차이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 개표 부정으로 졌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불복을 하고, 그리고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그 절차에 개입을 해가지고 못하도록 하고, 드디어는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상원의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난입시켜가지고 경찰관 그리고 폭도 다수가 죽고 다치도록 만든 이 일련의 범죄를 총괄해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자,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상입니다.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를 이런 중대범죄로 기소를 했으니까 지금 미국의 정치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갈 사람을 뽑을 거냐 말 거냐. 트럼프로서는 백악관에 갈 것이냐 아니면 감옥소에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선되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현직 대통령은 감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4년 임기를 채우고 나와서 감옥에 가겠죠. 이 정도 되면은 유죄 판단이 확실합니다. 이 잭 스미스라는 연방검사 출신의 특검은 아주 공정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임명은 법무부 장관이 했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미국 하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트럼프의 선거 불복에 대해서 끈질긴 조사 청문을 해가지고 두꺼운 책 몇 권 분량의 보고서를 냈고 이걸 법무부에 넘기면서 특검을 임명을 해가지고 형사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거는 형사처벌감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기만한 죄, 국가기만죄죠.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 헌법상의 국민권리 박탈죄, 이거 형량하면 아마 수백 년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다 합치면은. 그런데 이미 트럼프는 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중대범죄라서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으로 해서 기소가 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퇴임할 때 탑시크리트를 포함한 기밀 극비 문서를 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거처로 옮겨 놓고는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가진 것 없다 하면서 돌려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미련을 떨다가 이것 또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게 유죄로 다 판명되면 징역 400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는 무슨 뭐 투개표기가 엉터리다, 이게 중국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조종하는 거다 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트럼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소된 데 대해서 낯이나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한국에서도 자칭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 자들이 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을 해가지고 돈벌이 차원에서 거짓말에 합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대지는 않겠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또 4월 15일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진 것이 사전투표 부정, 개표 부정이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을 어지럽혔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 편에 서가지고 바이든을 공격했던 이런 허무맹랑한 짓이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처럼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당 세력 때문에 분열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면 다 분열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반대로 트럼프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있는데 더 가공할 상태는 트럼프의 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60%가 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를 밀어가지고 내년에 바이든과 리턴 매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선거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로 미국 가정까지 분열이 돼가지고 집안 싸움 때문에 부자가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음모론을 보면서 대중정치의 이 편가르게 하는 대중정치의 한계를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민주정치라는 이 틀 안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다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금까지도 이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고 보수 진영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이 부정선거 음모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내란입니다. 내란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엄벌이 내려져야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아직도 보수를 분열시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세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0일 밤 11시 51분입니다. 트럼프와 트럼프 측이 뿌리고 있는 황당무계한 정보를 직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공병호 씨입니다. 공병호 TV를 통해서 그런 루머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씨는 공인입니다. 상당한 구독자를 가진 TV, 유튜브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공인으로서의 비판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하다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동영상이 올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6시간 전에 올렸다고 하니까 오늘 그러니까 새벽쯤 되는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총격전까지 이 특수부대 CIA 서버 압수, 이게 도대체 무슨
사날이냐 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프랑크푸르트에 CIA 서버가 있는데, 컴퓨터 서버가 있는데, 그걸 압수하기 위해서 미국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작전을 해가지고 양쪽이 총격전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델타 포스 측에서 5명이 죽고 CIA 측에서 1명이 죽어가지고 6명이 죽었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작전을 벌였느냐? CIA가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한 비밀 공작을 하고 있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벌리다가 이렇게 희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IA의 반 트럼프적인 무슨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데가 아닙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국 육군 델타 포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CIA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 센터를 급습을 하는데 양쪽이 총격전을 벌였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세계 최대의 뉴스죠. 최대의 뉴스.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와 CIA가 총격전을 해가지고 6명이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델타 포스는 CIA가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이걸 읽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댓글에 보면은 전부 여기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네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역모에 가담한 CIA, 바이든 언론 공산 세력이 미국까지 삼키려 들다니 정의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트럼프의 재선이 되어야 바이든이 정치인직에서 정계 은퇴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선거 의혹만 있어도 공정하게 밝혀보는 것이 민주적이고 진보가 아닌가요? 특수부대 요원들이 희생되었네요. 전세계 자유진영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입니다. 삼가 고의의 명목을 빕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게 어떤 판타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병호TV 댓글에 이런 게 실려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공병호 씨를 비판한다고 또 댓글 한번 달 생각이신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5명의 특수부대 요원 희생을 깊게 애도하면서 기립니다. CIA가 사조직인지요? 완전 미국이 우리나라 꼴이 났군요. 정의는 언젠가 밝혀집니다. 살벌하군요. 미 특수부대원 5명 희생, 애국군인 자유정의가 지켜지는 한 그 이름 영원할 겁니다. 완전히 이제 5명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CIA 국가조직이 반역질을 하였다니. 지금 공병호 씨는 CIA가 트럼프를 몰아내는 반역질을 하고 델타 포스가 출동해가지고 그 증거를 확보하다가 5명이나 죽고 CIA가 1명이 죽었다. 희생된 최정예인 델타 포스 군인들의 애국심과 그들의 이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게 거짓말임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댓글을 이렇게 많이 남긴 사람들이. 스테이트, 빅미디어의 총체적 필사적 반발입니다. 여기 또 딥스테이트가 나오네요.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뭐냐? CIA, 군대, 주류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에 반대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딥스테이트가 애국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저 미치광이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허풍쟁이, 거짓말쟁이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충성합니다. 미국 공무원은 나는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선서 안 합니다. 헌법에 충성합니다. 헌법에 충성하는 진정한 미국의 중심 세력을 거짓말쟁이들이 부르는 명칭이 딥스테이트입니다. 미국의 군대, 미국의 CIA, 미국의 주류 언론이 그래도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이제 끝났네요. 불의는 감출 수가 없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한 적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조사와 수사를 방해하는 반역자들은 모조리 총살하고 반역기관 적국도 멸살시켜 빨갱이의 실을 없애야 한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CIA가 트럼프 반대편에서 움직여서 작살난 거네. 미 특수부대 5명, CIA 요원 1명이 죽었다니 장난이 아니네. 조갑제 황장수는 CIA 첩자가 아니겠느냐. 저 욕도 많이 여기 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이 5명이나 사망 희생되었다니 어쩌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되었노. 5명 젊은 애국 전사 요원들의 전사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군요. 그 서버에 한국 총선 부정도 들어있으면 좋겠네. 문재인 정권 부정으로 들들 떨게 한심하고 무능한 문정권 놈들 등등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군과 첩보당국의 교전이라는 거죠. 영화 같네. 완전히 영화네요. 영화도 이런 상상력은 좀 힘들죠. 군기관이 CIA와 총격전을 했다.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CIA와 특수부대가 총격전을 벌였다면 그 두 조직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달랐다는 것. 정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뿌렸네. 진짜 영화 같네요. 서로 엄청 치열하다는 건 누군가 반드시 피를 본다는 거겠죠. 부디 트럼프가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다. CIA가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놀더니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더러운 짓거리를 해왔군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야, 이제는 CIA가 척결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바이든은 감옥행 대상이고 완전히 반미단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미단체, 주사파를 능가하는 반미단체가 지금 생겼습니다. 연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라뇨. 트럼프가 역전승한다는 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일말의 의문도 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병호 TV의 댓글에 독일군이 죽였는지도 모르죠. 메르켈은 친중 짜파잖아요. 훈련받은 특수부대원 5명이나 죽고 CIA가 1명만 죽었다니 숫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공병호 씨가 수입하고 있는 이 정보는, 이 정보 출처는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정보는 트럼프와 그 변호사들이, 그리고 그 SNS,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합작해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미국 역사상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권력자가 이렇게 많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퍼뜨린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정신이 망가져서 지금 공정하게 치러진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믿는 사람이 공화당원 중에서는 한 70%가 됩니다. 한국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라고 개탄했는데 그보다 더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거짓말이 공병호, 신인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직수입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데 그때 바이든이 당선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지 그걸 구경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걸 우스개로 치면은, 판타지로 치면은 속이 편하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속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공병호라는 사람이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공천에서 통과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서 말려야 합니다. 배운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